4월 14일 KB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운동이 코로나19 감염과 사망률을 줄인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 6,000명과 대조군 1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빨리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신체 활동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10%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률은 35%나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평소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라며 다만 방역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연구 결과를 실생활에 적용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7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70%를 넘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30%에 육박합니다.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 의사회가 도내 31개 시군의 확진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타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일수가 많은 수원과 용인, 고양시와 성남시에서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의사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수도권의 초대형 병원으로 외래 환자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중증이 아닌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 지자체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상생 방역과 자가검사 키트 도입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오 시장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이른바 서울형 상생 방역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잘 지켜질 거라는 보장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검사 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져 자칫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 출신 여당 초선인 신현영 의원은 4차 유행 우려가 큰 상황에서 상생 방역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이 최근 10년 사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의협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기영 경희대 교수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된 형사 판결 건수는 2011년 이전까지 매년 한두 건에 불과하다가 2012년 29건, 2015년 49건, 2017년엔 81건, 2020년에는 6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의료사고 재판에서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이 34%로 전체 형사범죄의 무죄율 1.58%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묻지마 소송이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준석 변호사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필수 진료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김나경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도 의료행위는 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신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유죄가 무죄로 바뀐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서 산부인과 의사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한편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 개정 기한을 작년 12월 31일로 못 박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